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간밤 테슬라의 주가가 21.96% 급등하면서 지난 2013년 5월 이후로 사상 두 번째로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전날의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와 더불어 내년 성장 전망치가 기대감을 모았는데 오늘 관련주들의 흐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현재 시각 24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WTI 근월물은 전장 대비 0.82% 하락한 배럴당 70.19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가자 지구의 전쟁 휴전 협상이 재개된다는 소식과 함께 원유 수요가 충분히 회복될지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전자부품 제조업체 H&S 하이텍이 오늘 코넥스에서 코스닥 상장으로 이전 상장합니다. 기업의 최종 공모가는 희망 범위의 하단인 22,000원으로 확정됐는데 지금 이 시각 기업의 주가는 공모가 대비 20%가량 하락한 17,0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질화 관련 무선 주파수 반도체 제조사 웨이비스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신규 입성합니다. 웨이비스의 확정 공모가는 희망밴드의 상단을 초과한 15,000원으로 책정됐는데 현재 기업의 주가는 보합권에서 머물면서 15,0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5일 금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급등하던 국채 금리는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이 주간 실업자 수는 감소, 신규 주택 판매는 크게 늘면서 경제의 개선세를 보여줬습니다. 3대 지수는 기업 실적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 관측이 됐는데요. 가장 먼저 이 다우 지수 벌써 4거래일 연속 쉬어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상승보를 켠 가운데 이날 나스닥을 끌어올린 구원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전날 장마감 이후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을 전했던 테슬라, 이날 정교장에서 무려 22% 가까이 폭등세를 보여줬는데요. 함께 발표된 이 핵심 내용을 좀 보자면요. 가장 먼저 내년에 차량 인도량이 20%에서 30%가량 성장할 것이란 전망. 또 두 번째로는 이 사이버 트럭이 벌써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로보택시와 또 FSD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게 되면서 이 투자자들의 눈이 정말 동그래지는 계기가 됐었죠. 이 소식에 지금 우리 시장에서도 2차 전지주들 그리고 자율주행 섹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 티웨이 관련 항목들이 또 갑자기 급등세를 보이게 되면서 지금 이 시각 저가항공, LC시스템화도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도체 장비 그리고 반도체 후공정 역시 지금 이 시각 강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체적인 이 증시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가장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어제 또 삼성전자의 52주 신저가 기록에 이어서 현대차 악재까지 겹치면서 0.7%대 약세를 보였었던 이 코스피 시장. 오늘은 다행히도 이 간밤 나스닥의 반등에 힘입어서 0.68%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2,598선, 막 2,600선을 목전에 둔 코스피고요.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시죠. 계속해서 이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 흐름 보여주고 있는 코스피 시장입니다. 어제 동시간대에 비해서 이 기관 매도세는 조금 잦아들었지만요. 여전히 오늘도 외국인이 강하게 매물 쏟아내고 있는 코스피 시장이네요. 이어서 코스닥 바로 보도록 하시죠. 어제 1.4% 이상 크게 내렸던 코스닥 시장. 특히나 이 시총 8위였죠. 클래시스는 자그마치 무려 9%대 약세를 보였는데요. 지금 이 시각 역시 0.34%, 732선 지나가면서 약세 흐름 보이고 있는 코스닥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나란히 매물 팔아내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각 개인만이 나홀로 약 500억 원어치 매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양시장 흐름 다 같이 살펴보고 왔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코스피와 코스닥이 엇갈리는 흐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서 이 코스닥 흐름이 여전히 기세를 펴지 못하고 있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 볼 섹터는 바로
전력 설비주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이 전력 설비주들 흐름이 장 초반부터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 또 오랜만에 만나보는 이 전력 설비. 과연 오늘 중에서는 이 중 주인공이 누가 될지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 안 빠졌습니다. 뭐 조금 최근에 흔들리긴 했지만 크게 빠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국채 상승이 급등세 때문에 뭐 시장이 불안하다 그래서 미국장이 떨어졌는데 그동안 그렇게 많이 올라가 놓고 뭐 1, 2%도 안 떨어지는 뭐 그런 상황이 미국장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런 얘기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물량 소화로 충분히 흔들릴 수 있는 미국장이라 저는 그래서 미국장을 조정받아도 여기서 더 빠져도 어차피 넘어간다, 나스닥.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자, 어제 테슬라가 급등을 했죠. 11%, 12% 급등을 해주면서 일단은 나스닥을 견인을 해주는 줄 알았는데 많이는 못 갔습니다. 자, 미국장 볼게요. 자, 넘어가질 아직 못했지만 그래도 여기서 고가에 계속 있죠. 이거 신고가권이에요. 다우존스도 흔들렸다고 하지만 여전히 신고가권에 있는 거고 S&P 500도 마찬가지고 뭐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신고가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신고가권에서 무너지는 모습으로 일로 강하게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면 우리나라 시장도 저점이 깨져서 2,500선 깨지고 2,400 쪽으로 내려갈 건데 얘네들은 지금 그럴 생각이 없어요. 조정받고도 다시 또 올라가고 계속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지금 미국 시장의 흐름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빠지진 않습니다. 어제 빠졌다고는 하지만 많이 빠지지 않아요. 계속 여기 저점을 지지하면서 2,500하고 2,550선 이 두 개를 계속 지지를 하면서 박스권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계속 악재가 나오면서 계속 약세를 보이지만 수급도 꼬였고 근데 하이닉스가 지금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오늘은 은행주도 강합니다. 그래서 은행주 그다음에 하이닉스 이 두 개가 강세를 보여주면서 지수가 장중에 2,600을 안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듯 했으나 역시 미국장이 강하게 움직이질 못하니까 뻗어가지 못하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건 그러니까 안 빠지는 것도 좋은데 이게 너무 지금 약하다는 거죠. 빨리 이렇게 양봉이 나와주면서 2,650선 가지고 그다음에 2,700 빨리 넘어가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방향을 틀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방향을 틀어줘야 그걸 뭐 은행주의 힘을 가지고 오든 조선주의 힘을 가지고 오든 2차전지 힘을 가지고 오든 IT를 가지고 오든 뭐가 됐든 간에 지수를 이렇게 올려줘야 지수 분위기가 뜨거워지고 그러면 이제 낙폭과되는 종목들이 그래서 일부러 지금 요즘에 여러분들한테 표적 종목 드렸던 종목들이 다 바닥에 있는 한 방에 있는 애들 거래가 실렸는데 최근에 급등했다가 다 떨어져 갖고 지금 바닥에서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은 이렇게 시장이 살아나서 다시 위로 2,700, 2,800으로 올라오게 되면 이 밑바닥에 있는 애들은 딱히 뭐 이유가 없어도 뉴스가 없어도 그냥 움직이게 돼요. 여태까지 그랬으니까.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면 예를 들어 코스피가 2,700, 2,800, 2,900으로 올라가게 되면 코스닥은 가만히 있겠어요? 코스닥도 이 전저점을 지지를 하고 얘도 이쪽으로 올라오겠죠. 850, 880 여기를 뚫겠죠. 그러면은 그런 현상이 나오면 다 바닥에 있던 애들이 한 번씩 딱 튀어오를 텐데 왜 안 가느냐? 지수를 봐봐요. 올라가게 생겼나. 코스닥은 거의 3주째. 추석 끝나고 나서부터 별로 올라간 적이 없어요. 추석 끝나고 나서 징검다리 연휴 끝나고 나서 10월 3일 뭐 개천절서부터 해갖고 한글날 끝나고 나서 내리막길만 계속하고 있는 코스닥. 그러니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제정신으로 시장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코스피도 다를 게 없습니다. 추석 이후에서 그냥 내려왔다가 올라가도 오른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일부 테마주들은 잘 가죠. 일부 테마주들은 잘 움직이는데 2,000개 중에 그거 뭐 50개, 30개 올라가는 것 같고는 개인 투자자들이 당연히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꾹꾹 눌러놓고 있는 수렴 시장인데 급락은 안 합니다. 급락하지는 않아요. 살살살살살살 종목들이 밀리는 것들이거든요. 이렇게 수렴형으로 지금 코스피를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필요한 건 빨리 요겁니다. 요거. 여기 나오려면은 미국장 나스닥이 빨리 넘어가지고 강하게 넘어가든 뭐 하여튼 그런 현상들이 나와주면서 우리나라 시장 좀 땡겨 올려줘야 되는데 아직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금요일이라서 마찬가지 이미 벌써 우리나라는 지겹게 많이 빠졌고요. 추석 이후서부터 9월 말서부터 지금까지 코스닥은 내리 빠졌고 코스피도 뭐 올라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빠질 만큼 종목들은 압축을 해놨으니까 여기서 뭐 손절이라든지 뭐 던질 필요는 없는데 미국장은
미국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을 뭐 생각해 주지 않죠. 그냥 미국장은 우리의 바람대로라면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얘네들이 입장이 있죠. 얘네들은 내려와도 돼요. 17,000까지 내려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얘네들이 17,000까지 내려가게 되면 우리나라는 망했네 그러면서 종목들이 다 박살이 나겠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가 걱정인데, 하여튼간 미국장은 나스닥이 17,500, 17,000으로 내려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안 내려오니까 저것들이 빨리 넘어가 주든가 그러면. 근데 내려오질 않는 것뿐이지 쟤네들은 정상이에요. 그냥 쟤네들은 그냥 심심할 때 그냥 내려왔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자리인데, 쟤네들이 심심해서 던지는 돌에 우리는 개구리인 거죠. 심심해 던지는 돌에 우리는 맞으면 죽어요. 짱돌에 맞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얼마든지 흔들었다가 다시 넘어가면 돼요. 얘네들은 장난을 쳐도 됩니다. 미국이니까. 그래봤자 뭐 테슬라든 인텔이든 마이크로소프트든 애플이든 10% 이상 박살 안 납니다. 우리나라는 10%가 뭐예요? 이미 벌써 10%다 빠졌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문제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미국이 저기 빨리 넘어가 줘야 되는데 안 넘어가 주면서 이제 살살 밀리면, 그러면 골 때리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빨리 저기 미국이 올라가 줘야 되는데 뭐 내리지도 않고, 지금 미국에서 악재 나온 거잖아요. 금리 인하 시기를 좀 늦출 수 있다라든지, 국채 금리 갑자기 급등을 하니까 불안감에 뭐 그래갖고 뭐 미국장이 흔들렸다 그러는데, 흔들리긴 도대체 어디를 흔들렸냐고요. 흔들린 것도 없구만. 흔들릴 거면 이렇게 빨리 흔들든가, 차라리 한번 흔들고 우리나라에서 한번 박살을 내놓고 올라가든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모양만 만들고 있으니까 좀 답답한데, 어쨌든 조정받으면 올라가는 미국 시장은 확실한데,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이 안 움직이니까 계속 답답한 흐름을 가고 있는데요. 일단 2,550선하고 2,500하고 안 깨지고 있으니까 저는 양호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올라갈 거다라고는 보고는 있어요. 근데 미국 시장이 빨리 올라가 줘야 되는데, 미국 시장은 지금 계속 답답하게 움직이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좀 답답하게 움직이는 것뿐. 그렇다고 미국 시장이 확실하게 여기서 깨질 조짐이 보이느냐? 그랬으면 여러분들한테 지금 당장 여러분 저쪽 깨질 거니까 빨리 던지세요로 얘기할 텐데, 미국은 아직까지는 뭐 떨어지고 싶은 생각은 없고 올라갈 생각이 더 많은 시장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버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떨어지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아마 테슬라도 12% 급등이 아니고요. 어제 20%, 30% 박살이 났을 겁니다. 인텔도 20% 박살 났을 거고,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부터 해고 애플도 뭐 28일 날에 AI 인텔리전스 뭔가 기능 추가하는 소프트웨어 그거 업데이트 한다 그러죠. iOS. 그 뉴스 전에 박살나기 시작했었으면 이거 뭐 미국장 떨어지려고 하는 거네. 자, 여러분들 이제 시장 빠질 것 같으니까, 지수 2,400 깨질 것 같으니까 종목들 다 박살날 것 같고 피고름장 될 것 같으니까 마이너스 30%, 40% 떨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현금화하고 손절하세요라고 얘기할 텐데, 미국은 무슨 악재가 나와도 다시 또 오르고 체력이 강합니다. 뭐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서도 이상한 얘기 나올 때에서 미 연준에서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돈을 들이부어갖고 시장을 올리겠다라고 연준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연준은 지금 뭐 일단 금리 인하는 시작을 했고요. 금리 인하 안 할 때에서도 뭐 미국 경기가 침체에 들어간다 그러면 연준에서 돈을 들이부어갖고 살려 올리려고 그랬으니까, 미국 시장은 하여튼 돈들이 계속 투입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돈이 풀리게 되면 하나밖에 없어요. 돈이 풀리게 되면 돈들이 어디로 가면 주시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돈을 넣으면 그러니까 수익이 나잖아요. 우리나라 시장은 돈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빠지죠. 돈이 삭제가 됩니다. 사락. 우리나라는 그런데 미국은 돈을 넣으면 돈이 지금 몇 년째 지금 거의 뭐 10년째 지금 돈이 계속 복사가 됩니다. 1억 넣으면 10억이 되고 10억을 넣으면 100억이 되고, 미국은 지금 그런 마법과 같은 돈을 넣으면 따따블 이렇게 복사가 되면서 막 돈을 버니까, 돈이 풀리면 미국 시장 어디로 가겠어요? 주식시장으로 돈이 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미국이 오르게 되면 우리나라도 따라는 갈 텐데 너무 안 따라가니까 좀 짜증나죠. 그래도 버텨야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서 증시 흐름 다 같이 짚어보고 왔는데요. 우선 현재 코스피 시총 상위 단에서 크게 세 가지 종목이 눈에 띄네요. 가장 먼저 SK하이닉스, 테슬라와 최대 1조 원 규모의 이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ESSD 공급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에 지금 이 시각 20만 닉스를 가뿐하게 돌파했습니다. 이 장 초반 3%대 강세 보이다가 지금은 2.9%대 빨간불 켜주고 있고요. 또 KB금융 역시 어제 발표했던 호실적과 더불어서 이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이 시각 7%대 급등 나오면서 10만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현재 신한지주 역시 이 3.39%가량 상승불 켜게 되면서 오늘 금융주들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종목에 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실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종목 상담 화면 하단을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샵 0082번 문자를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세 가지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죠.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이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반드시 유의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장의 표적 종목 과연 누가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장 표적 종목 KBI 메탈 또 나와줬네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 KBI 메탈 굉장히 또 익숙한 종목 나와줬죠. 지금 이 시각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보자면요. 현재 이 전력 설비주들 오늘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대 강세 보여주고 있는 KBI 메탈. 지금 이 시각 2,700선 막 지나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장에서의 KBI 메탈은 어떻게 공략을 해볼까요? 자, KBI 메탈은 일단 전선 전력주들이 인공지능과 같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미국의 IT 기업들이 실적들이 좋고 IT 기업들은 강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IT 반도체들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안 움직이죠. 삼성전자 때문에 그런 건 또 있고 IT주들이 잘 안 움직이니까 그러면 이제 다른 쪽으로 이게 돌려서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선 전력주들이 그동안 조정도 많이 받았고 원래 6월 달부터 8월 달까지 많이 올라갔던 애들인데 많이 올라갔다가 조정을 지금까지 받고 다시 지금 꿈틀꿈틀거리면서 움직이는 중이고 그래서 LS라든지 LS 일렉트릭이라든지 LS 전선이라든지 이런 지금 애들이 흐름들이 최근까지도 나쁘지 않아 보여서 그래서 이쪽 애들이 다시 움직이게 되면 그러면 이제 전선주들 결국은 바닥에 있는 애들은 다시 한 번 더 움직이겠죠. 저는 지수가 어쨌든 미국 시장이 전고점을 돌파를 언젠가는 할 거니까 하게 되면은 미국의 기술주들이 상승하면서 반도체주들이 움직이고 반도체 움직이다 보면 또 했던 얘기 계속 반복이에요. 전기가 부족하다, 데이터 센터 많이 지어야 된다, 전기도 부족하다, 원전을 지어야 된다, 원전 지면은 전선도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돌고 돌겠죠. 그래서 전선 테마주들은 이제 패턴이 되면은 그래서 KBI 메탈도 계속 올라갔던 종목이 아니고 한 달 때 지금 조정을 받았으니까 패턴입니다, 패턴. 그래서 이제 전저점 자리를 두고 저는 사실 LS 쪽을 좋게 봐서 그래서 KB 메탈을 얘기하는 건데 LS가 지금 조정을 이따가 차트 보여드릴게요. 조정을 거의 마무리하고 이제 양봉 나오고 반등 줄 때가 됐어요. LS는 시가총액 큰 애들입니다. 그래서 LS 쪽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가벼운 전선 테마주도 움직일 때가 됐으니까 그래서 오늘 LS 때문에 KBI 메탈 이쪽을 얘기하는 거다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I 메탈 불과 며칠 전에도 만나봤었죠. 오늘의 매수가는 과연 어떻게 책정이 될지 저도 참 궁금한데요.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저희는 가장 먼저 지난주에 공략해본 종목들 현재 상황 지금 바로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현재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10월 14일 하나마이크론 12,260원, 2.5%의 상승률 기록해주고 있고요. 10월 15일 오성첨단소재 1,830원, 5.6%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월 16일 엑세스바이오 6,380원 저희 매수가 만나봤는데요. 5.2%의 상승률 기록하면서 이틀 연속 상승률이 5%를 넘겼고요. 또 17일 대한전선 12,470원에 만나봤는데 3.7%의 상승률, 또 18일 엑세스바이오 6,500원에 만나봤는데요. 3.1%의 상승률 기록하게 되면서 이 4거래일 연속 목표가 달성에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상황도 봐야겠죠. 가장 먼저 10월 21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랩지노믹스 3,400원에 만나봤는데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저희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또 22일 KBI 메탈 2,820원, 그리고 23일 우리바이오 3,690원 선에 만나봤는데 아쉽게도 이날 상승률은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또 이어서 어제 바로 만나봤었던 24일 시젠 23,550원 짚어주셨는데요. 0.2%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 상황 다 같이 만나보고 왔는데요. 오늘 벌써 이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다가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다뤄봤던 종목들, 앞으로의 추가적인 대응 전략 살펴볼 거고요. 또 오늘 장의 주인공이죠. 이 KBI 메탈 매수가 과연 어느 정도로 잡아주실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금요일이니까 이번 주 월요일부터 얘기했던 종목들 한번 점검만 하고 가겠습니다. 자, 월요일에 말씀드렸던 랩지노믹스. 얘는 사실 바닥에서 좀 올라와가지고 좀 아쉬운데, 근데 가격도 안 들어왔어요. 자, 차트를 보면 이렇게 바닥에 있던 애들이 움직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사실 여기에 이제 공개 방송에서 요때 8월 달, 그러니까 이 앞전이 이미 벌써 7월 달에 진단키트 관련주라고 엠폭스 관련주 이미 급등을 막 했습니다. 막 다 급등을 하니까 안 올라간 게 이거 하나니까 이런 걸 사는 거다 했는데 8월 5일 날 갑자기 우리나라 시장이 블랙 먼데이 그래갖고 그 대신 떨어졌던 이유가 뭐 미국의 아니 이제 뭐 하여튼 미국에 뭐 안 좋은 얘기 나오면서 일본에서 뭐 엔캐리 청산 어쩌고저쩌고 얘기해갖고 막 그때 막 급락했는데 하여튼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 블랙 먼데이 나오고 나서 종목들이 급락할 때 그때 했던 얘기죠. 이런 걸 조정받고 혹은 이런 걸 사는 거다. 올라간 게 없다. 했는데 이게 그렇게 돼서 그 이후부터 올라간 게 100%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쭉 빠지면 이런 거를 이제 공략하면 여기서가 참 좋았던 자리인데 최근에서도 눌림목을 주니까 이런 걸 공략하는 거다 했는데 가격을 안 주고 그냥 도망가 버렸지만 어쨌든 이런 식에 있는 지금 제약바이오, 엠폭스, 진단키트가 굉장히 많죠. 이제 시장이 살아 움직이거나 올라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런 낙폭과대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잘 착안을 하셔갖고 지금 시장에서 차라리 빠져있는 종목들을 공략할 거면 랩지노믹스처럼 최근에 급등했다가 조정받아 있는 애들을 바닥에서 주워놓고 기다리면 한 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2,700, 2,800으로 올라왔는데 안 올라갈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랩지노믹스 이미 한번 올라온 거고 랩지노믹스 말고 이렇게 생긴 애들 거래가 실려 있는데 쭉 빠져 있는 애들 뭐 멀리 볼 것도 없어요. 되게 많아요. 녹십자 MS부터 해서 엑세스바이오, 뭐 PCL, 수젠텍, 휴마시스, 뭐 유틸렉스, CTC바이오, 뭐 시젠, 미코바이오메드 뭐 등등등등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 생긴 게 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안 가는 이유는 뭐 지수가 안 가니까 코스닥이 밀리고 있고 돈들이 안 들어오니까. 프로그램 매수도 안 들어오고 뭐 별의별 그렇죠. 뭐 팔기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밀리니까 이렇게 되는데 코스피 코스닥이 800, 850 갔는데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안 움직이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 그러진 않아요. 다른 애들 막 올라가면 나중에서라도 올라가게 되니까 결국은 지수가 문제입니다. 이 지수가 올라와줘야 돼요. 2,700, 2,800으로 올라오면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바닥주들 랩지노믹스부터 뭐 엑세스바이오 뭐 휴마시스, 뭐 시젠, 뭐 미코바이오메드, 뭐 나노엔텍, 뭐 등등 이런 종목들을 언급하는 이유가 시장이 저는 박살나기보다는 여기서 수렴형을 맞추고 우상방으로 틀면서 이렇게 올라가면 낙폭과대 종목들이 드디어 언제가 될지 몰라도 드디어 움직이게 될 거다라는 데 희망을 걸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닥에 있는 애들은 물려도 지금은 괜찮은 자리입니다. 어쨌든 랩지노믹스는 조정받을 때 공략하시고요. 미도달 됐으니까 자 넘어가고 자 다음은 KBI 메탈. 뭐 오늘도 표역 종목으로 드릴 건데요. 일단 여기 전저점 자리 이렇게 지지가 되죠. 그래서 최근에 샀다가 지금 밀렸지만 뭐 크게 빠진 거는 아니니까 한 달 동안 빠졌던 거니까요. 한 달 동안 빠진 종목이니까
이제 지지하고 이제 다시 튀어오르기를 이렇게 지금 트렌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매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다시 가격 전략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바이오. 자, 우리바이오는 이제 대마 관련주 해가지고 오늘도 빠지는데 엄청 눌러놓네요. 거래는 완전히 다 실종됐고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뭐 여기서 뭐 더 빠지면은 이제 완전 전저점 자리까지 그냥 꽉 채우고 가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거래량이 많이 들어와 있는 이 세력들은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손실일 거예요. 이 세력들이 이렇게 지금 단가가 뭐 여기는 아닐 거고 단가가 뭐 약간 손실 아니면 수익일 수도 있어요. 이 밑에서 매집을 다 했으면. 그러니까 얘네들 어쨌든 내려왔다가 근데 얘네들이 수익이 이만큼 났다가 세력들 입장에서 수익이 이만큼 났다가 밀린 거 좋아하지 않겠죠. 근데 얘들은 걱정을 안 합니다. 왜냐? 얼마든지 얘네들은 다시 5,000원, 6,000원으로 올리면 되기 때문에. 세력들의 생각을 읽으세요. 세력들이 이거를 아니 얘네들이 여기서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거를 이렇게 떨어질 때 개인들이 다 받아가 그러니까 거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다 받아간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이게 더 떨어져봤자 세력들이 아쉬운 거예요. 세력들의 단가가 되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가격 이하일 것 같거든요. 세력들이 아마 단가가 가장 싸게 매집을 했으면 한 2,500원 정도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도 수익이겠죠. 근데 세력들이 이렇게 수익 났다가 팔지도 못하고 여기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지금 거래가 말랐기 때문에 다시 움직이게 되면 또 금방 올라가니까 요거는 좀 더 두고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올 겨울은 제약바이오가 이래저래 여러 가지 이슈로 움직이기 좋은 뭐 심심하면은 생물보안법으로 움직이면 되는 거고 그거 아니면 금리나 최대 수혜주로 움직여도 되고 뭐 CDMO 관련주로 움직여도 되고 얘는 CDMO하고 별 상관은 없겠지만 하여튼 뭐 이래저래 제약주들이 요즘은 다 강합니다. 여전히 강해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여전히 강하고 유한양행도 여전히 강하고 녹십자도 강하고 한올바이오파마도 강하고 이쪽 이렇게 제약주들이 강하면 중소형주 쪽으로 쏠려가요. 뭐 면역항암제, 뭐 치매 관련주, 뭐 당뇨병 치료제, 심장약 치료제, 뭐 등등등등 이슈를 막 불러일으키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뭐 자회사끼리 뭐 아니면 무슨 뭐 거기에 관련된 무슨 물질이 있는데 그거를 뭐 유통회사라든지 그러니까 이래저래 다 엮이게 돼 있어요. 엮으면 다 엮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래가 앞에 실려 있기 때문에 언제 움직일지 저도 고대하고 있습니다. 기다려 보면은 나중에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지금은 3.8% 빠지지만 나중에 38%가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 될 걸로 보기 때문에 일단 좋게 보니까 보유하셔도 되고 자 그리고 어제 얘기 들은 이제 시젠 어제 좋은 기사 내놓고 지금 빼뜨리고 있죠. 그러니까 세력들의 의도라 생각하면 돼요. 그 뉴스에 가지 않겠다. 개인들을 더 화나게 만들겠다. 뭐 그런 의지 같은데 일단 기가 외국인들이 사서 가지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다시 또 올려야 되겠죠. 뭐. 근데 거래가 없으니까 어제 거래가 좀 실렸으면 좋았을 텐데 엠복스하고 진단키트하고 이슈가 계속 있는 시즌이니까 올 겨울에 얘가 말고 딴 놈이 이제 급등해줘야 돼요. 다른 쪽에서 코로나, 엠폭스 관련주가 뭐가 급등을 해서 그쪽이 막 상한가를 막 2개, 3개 막 올라가면 그러면 그때에도 쫓아 올라가겠죠. 어쨌든 어제 대비 많이 빠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어제에서 올라갔어야 되는데 못 올라갔다는 거는 당분간 안 가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뭐 바닥에 있으니까 일단 양호하다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급등명중 종목 한미약품 자 한미약품이 원래부터 작년부터도 계속 얘기는 있었어요. 작년에도 있었고 올 초에도 그 경영권 얘기가 있긴 있었는데 작년에도 있었긴 있었는데 무슨 글도 돌아다니기도 했거든요. 저도 그 글을 보기도 했는데 뭐 처음 나왔던 이슈는 아니라서 그냥 움직이다 말길래 그냥 시큰둥했는데 어제는 한미사이언스가 주주총회 어쩌저쩌고 그러면서 엄청 많이 올라갔죠. 한미사이언스. 그래서 지금 이게 어제 급등하고 오늘도 급등을 합니다. 한미사이언스 올라가면 과거부터 한미사이언스 올라가면 한미약품도 따라 올라갔거든요. 그럼 뭐 이것도 다시 올라가겠죠. 35만 원, 36만 원. 그래서 보유하는 데는 괜찮아 보인다. 지금 뭐 경영권 이슈로 영풍정밀, 고려아연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저는 사실 그렇게 경영권 이슈 나오게 되면 다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아갖고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죠. 한미약품도 그러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다음은 샤페론. 자, 오르고 지금 눌림목 중인데 어차피 이거 뭐 갖고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거고 조금 오징어 다리 내밀는 사람만 가져가 그랬죠. 그런 사람만 보유하면 돼요. 그냥 차트만 분석을 해주면 거래는 계속 있는 상태에서 거래가 실리죠. 움직일 때마다 거래가 실립니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누군가가 지금 세력들이 들고 있는 상태에서 어제 그저께도 이거 봐봐요. 요렇게 조정을 받았으면 더 빠질 수도 있었는데 이거를 말 그대로 멱살 잡고 당겨 올리죠. 엄청난 거래량으로 이렇게 강하게 당겨 올립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 세력들이 지금 이걸 못 털어갖고 어쨌든 간에 이걸 들어 올려갖고 개인들한테 물량 넘기고 싶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거예요. 확 들어 올리면 이래도 안 따라와? 안 따라오면 또 올리겠죠. 멱살 잡고. 또 올리게 되면 올리다 보면 뉴스를 보면 지금 이게 뭐 심장병 뭐 치료의 특효작이다 뭐부터 해가지고 뭐 젊어지는 비약에다가 뭐 만병통치약에다가 별의별 얘기 많이 나오죠. 비만 치료제. 근데 그런 얘기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판매량도 좋고 실적도 좋고 뭐 홈쇼핑에도 등장하고 막 약국에서도 막 동이 나가지고 막 팔리지 뭐냐 살래야 살 수도 없고 막 이런 상황이 나오고 거기다 뭐 다른 질병이 뭐 지금은 발견이 안 됐지만 뭐 다른 질병에 이게 특효약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나오게 되면 또 급등을 하면 사람들이 이제는 그때는 막 쫓아 들어가죠. 그때 물량 다 던지겠죠. 에코프로 던지듯이. 그러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가져가면 되고 아직 세력들이 이거를 어쨌든 간에 개인들을 꼬셔갖고 안 들어오니까 더 꼬셔갖고 더 올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난 상태에서 조금 갖고 있으면 그냥 마음 편하게 가져가시면 되고요. 이게 죽는 모습은 장대음봉으로 거래가 실리면서 콱 하고 던지는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장대음봉이 나와야 돼. 장대음봉. 장대음봉 주고 또 들어 올리는 척을 하면 또 개인들이 또 여기 엮이면 이제 그때는 이제 완전히 그 쌍봉이라는 모습이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쌍봉을 치게 되면 대부분 이제 하락 신호로 많이 받아들여지는 게 일단 개인들의 그 욕심을 그러니까 심리를 자극을 하는 거죠. 하여튼 아직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그냥 세력들이 개인들이 안 들어오니까 열받아갖고 들어 올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더 올릴 것 같아요. 그냥 보유하신 분들만 보유하시고 지금은 이제 최근에 많이 올라갔다고 살짝 누르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은 명문제약. 자, 명문제약. 자, 아쉽게도 어제 그저께 많이 올라갔는데 이걸 고점을 결국은 뚫지를 못하고 다시 도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박스권을 더 유지를 하고 나중에 넘어가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벌써 뭐 그 뜻은 결과가 나왔죠. 이게 올라갈 생각이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밀었을 거고 어제 이미 장대 양봉으로 밀어 올려갖고 여기를 뚫었을 텐데 그게 아니고 엊그저께 여기 고점 라인에서 돌파하지 못하고 밀렸다는 얘기는 다시 박스권으로 내려와서 다시 만들고 움직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앞전에서 얘네들이 한 걸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달 동안 일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 달 동안 또 그런다고 보면 돼요. 이거 어차피 움직이는 세력들이 습관이 비슷비슷해요. 여기서 한 달 동안 그랬으면 한 달 동안 또 그 짓을 또 꽉 찹니다. 졸졸졸졸졸졸졸. 그러다가 또 바닥에서 또 튀어오릅니다. 되게 단순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또 한 달 뒤에 11월 한 중순쯤에 저 밑바닥이 있으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하든 아니면 팔았으면 신규 매수를 다시 하든 해도 좋아 보이는 종목으로 보이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 KBI 메탈로 가겠습니다. KBI 메탈. 자, KBI 메탈 아까도 잠깐 얘기해 드렸는데 이제 여기 이제 좀 지지하고 여기 이제 들어줘야 되는데 얘가 대장이 아니라서 그래서 지금 잘 움직이는 쪽이 HD 현대 일렉트릭. 이게 지금 정고점을 돌파를 하냐 마냐 지금 그러고 있죠. 그래서 이게 돌파가 되면 그러면 KBI 메탈도 움찔하고 움직일 수가 있겠고 돌파가 되면 그리고 LS도 이전에 되게 강했던 종목인데 지금 거의 6개월째 한 5개월째 5개월째 지금 내리막을 걷고 지금 바닥에서 이제 이중바닥형 주고 수렴형 주고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이쪽 LS도 그렇고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여기도 이제 이중바닥형. 그러니까 아직 바닥을 확실하게 탈피하고 올라가는 모습은 안 나왔지만
오늘 아침에서 LCD 현대일렉트릭이 강한 모습을 한번 보여줬을 때 이거 바닥 치겠다는 그런 느낌은 신호는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밀렸으니까 좀 다시 애매해지긴 했는데 그리고 일진전기도 강한 종목이죠. 일진전기도 이것도 여기를 뚫었고 60에서도 뚫었고 여기서 얘도 넘어갈 수 있는 수급은 좋아요, 이것들이. 전선 테마주들이 실적들도 점점 좋아지고 미국에다가 계속 납품하고 있고 아마 지금 열심히 발빠르게 가갖고 지금 뭐 물량들을 많이 수주받고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앞으로 실적들이 점점 좋아지고 그러면 방산주 움직이듯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움직이듯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듯이 LIG, 넥스원 움직이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고점 돌파하고 계속 얘네들처럼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수출주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것 같아서 그러면 KBM 메탈도 지금 정도에서 저점이 깨지면은 안 되지만 그럼 손절해야 되지만 이 정도 빠졌으면 이 트렌드에서 움직일 수 있으니 그래서 어제 그저께에서 들어갔던 사람들 뭐 0.7% 정도 마이너스 났다가 지금 다시 뭐 올라오다가 뭐 그러고 있는데 2,770원 정도에서 그러니까 단기적인 관점으로도 괜찮고요. 완전 바닥주는 아니에요. 완전 바닥주는 아닌데 이미 전선 테마주들이 올해 7월달, 8월달에 많이 올라갔다가 한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6월달까지 올라갔다 조정을 받았군요. 자, 6월달까지 7월달 올라갔다 조정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쯤 되면은 이제 미국 시장을 믿는 거죠. 미국 장이 이제 올라가고 IT가 움직이면 이제 IT 섹터에 너무 IT 섹터가 움직이면은 개인들이 너무 쉽게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사이드 쪽으로 테마로 또 전선 테마주들이 이전에 움직였듯이 원래 한번 강하게 움직였던 애들이 다시 또 움직여 좋으니까 그래서 오늘 LX 일렉트릭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의 포적 종목 KBI 메탈 만나봤죠. 매수가는 다시 한번 2,770원 짚어주셨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직까지도 오늘 이렇게 밀려나는 시장 속에서 고민 가득하실 여러분을 구원해드릴 이 종목 상담 신청받고 있는데요. 바로 샵 008 2번을 통해서 문자, 저희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접수 도와드릴 테니까요. 아직까지도 저희 신청 가능하다는 점 바로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가장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굉장히 오랜만에 보네요. IMBDX 기다려주고 있는데요. 24,000원 또 20%의 비중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종목입니다. 올해 4월 3일 상장한 IMBDX 공모가는 13,000원이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를 해봐야겠죠. 현재 약 3.9% 이상 오늘 강하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제약바이오가 길을 못 펴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IMBDX 14,800원 선까지 밀려나게 되면서 단 하루 만에 600원 가까이가 주저앉았습니다. 이 공모가가 13,000원이라고 하면은 이 공모가 대비 상당히 매수 단가가 높으신데요. 2만 원대에 매수하신 IMBDX 앞으로의 대응 전략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자, 제약주들이 좀 강하게 올 겨울에서 좀 움직임이 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지수가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지수가 2,700, 2,800 올라가주면 그러면은 뭐 제약주뿐만 아니라 다른 섹터들도 강세를 보여주고 그럴 텐데 지금 지수가 2,800도 아니고 2,900도 아니고 3,000도 아니고 역사적인 고점 3,400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2,600 부근에서 뭘 그쵸? 거기다 무슨 뭐 꿀단지를 갖다 붙여놨는지 거기에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자 차트를 보면 얘도 우리나라 지수랑 똑같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분위기를 뭔가 고조를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년 전, 15년 전, 그러니까 2015년도 이전에서는 항상 연말과 연초장이 되면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국장이
좋아질 거다. 우리나라도 따라 올라갈 거다. 연초장 되면 연말장 되면 한번 랠리가 올 거다. 뭐 산타 랠리가 올 거다. 뭐 그다음에 신년 효과가 올 거다. 새해가 되면 다들 계획표를 짜면서 뭐 뭔가 기대감을 하듯이 매해 새해가 되면 미국장도 우리나라 시장도 막 잘 올라가겠지. 뭐 이런 기대감에 뭐 주가가 한 달, 두 달 잘 올라가고 막 그런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특히 눌러놓으면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눌러놓으면 그러니까 근데 이제 너무 안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개인들이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다 사라졌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너무 안 움직여갖고 지금 답답한 경우인데 그래서 지금 딱 얘도 뭐 그거에 크게 벗어나지를 않아요. 답답할 거예요. 이게 여기서 2만 원까지 올라가는 게 뭐 어렵다고. 그러니까 2015년도 이전에서 미국장 올라갈 때 막 반등 주고 올라갈 때 우리나라 시장도 눌러놓고 2017년도에 잘 갔거든요. 시장이.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이거는 금방 수익 납니다. 얘만 수익 나는 건 아니고 다, 싹 다. 그러니까 2016년도 한번 돌려볼게요. 2016년도 하반기까지 눌러놨어요. 이게 코스피인데요. 이렇게 2016년도 하반기에 이렇게 눌러놓습니다. 참, 이것도 참 양반이 천사지 천사. 그래도 얘네들은 여기까지 올라갔잖아요. 지수를 올려놓고 두 달밖에 안 눌렀네. 근데 제 기억에는 이것도 힘들다고 했을 때였는데 지금 그걸 따지게 되면 어쨌든 그리고 나서 2017년도서부터 지수가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때 올라가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LG이노텍, LG 디스플레이, LG 화학, 삼성 전기, 삼성 SDI가 다들 100%씩 갔어요. 100%. 더블을 갔습니다. 그 대형주들이 더블을 가니까 다른 애들은 그 뭐 가만히 있었겠어요? 다른 애들 갔겠지? 그래서 이때 당시 2017년도에 왜 그렇게 움직였냐면 저도 되게 신기한 경험으로 제가 그때 정권 전문가였으니까 신기한 경험으로 있는데 아니 12월 달 거의 이때까지는 거의 얘기가 없다가 12월 달 어느 무렵에 갑자기 4차 산업혁명 얘기가 갑자기 막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막 뉴스에다가 갑자기 막 어제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무 얘기 없다가 갑자기 얘기 나면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막 떠들어대면서 뭐 관련주들이 뭐냐 막 특집 방송하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던 아니 어제 전까지만 하더라도 별 얘기가 없더니 갑자기 생뚱맞게 4차 산업혁명 얘기 나오면서 갑자기 그때 그래갖고 막 자율주행차 뭐냐 해갖고 막 움직였는데 저는 그때 그래서 어차피 세력들이 이거 뭔가 뉴스를 내보내고 이쪽을 땡겨 올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대형주가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33LLL을 제가 주창했던 거예요. 조그마한 거 뭐 세력들이 뭐 돈이 없어갖고 시가총액 500억짜리 그거 땡기려고 거기다 돈 넣겠어요? 시가총액 큰 거 삼성전기나 삼성 SDI나 그다음에 LG전자나 LG화학,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이런 애들을 땡기겠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랬었던 건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수가 우리나라 시장이 있잖아요. 이렇게만 움직여주면 지금 질문하신 종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종목들은 알아서 올라가는데 지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2만 원이 아니고 3만 7천 원 올라가는 것도 시장 분위기와 돈들이 들어서 땡겨 올리면 지수를 2,700, 2,800, 2,900, 3,000, 3,400 올리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게 아닌데 어렵습니다. 참 말도 어렵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게 됐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안 나오니까 그런 건데 그래서 지수를 잘 보세요. 지수가 2,700, 2,800으로 올라오게 되면 2만 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수가 아직까지 희망이 있으니 2,700, 2,800 올라오기를 고대하고 기다렸다가 2만 원 넘어오면 그때서 한번 파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지수도 그렇고 종목들의 분위기도 그렇고 아직은 압축을 하고 있어요. 오늘 또 금요일이고 코스피 봐봐요. 그러니까 코스피 우리나라 코스피 좀 이런 모습에서는 무슨 짓을 해도 무슨 난리를 펴도 이거 봐봐요. 또 올라갔다가 오늘 2,600 올라갔다 지금 또 윗꼬리 내리고 또 눌러놓죠. 또 압축하죠. 압축기 갖다 계속 압축하고 있는 그런 지금 시장이라서 종목들이 저렇게 생긴 애들이 갈 수가 없다. 시장 때문에 그런 거니까 시장이 위로 튀어오르는 상황이 올 때까지 그냥 버티는 정도만 추가 매수는 안 되고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T-로보틱스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이 14,813원 그리고 30%의 비중도 꽤 상당하신데요. 지금 시각 주가 흐름이 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현재 1.53%가량 내려가게 되면서 7,09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52주 저가가 이
현재 이 7,08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현재 곧 이 저점 흐름을 좀 깨지 않을까 하는 위태위태한 상황이 놓여 있는 T-로보틱스. 손실률도 막대하신 만큼 지금 바로 저희 SOS 전략 들어볼게요. 자, T-로보틱스 엄청나게 빠졌어요. 차트 보겠습니다. 한때 막 로봇 관련주, 인공지능 어쩌저쩌 그럴 때에서 엄청 많이 올라갔던 종목인데 그래서 많이 올라간 종목 뭐 적당히 빠질 건 알고는 있었죠. 작년에 너무 많이 올라가길래 뭐 이 정도까지는 예상을 했습니다. 뭐 17,000원, 18,000원. 왜냐면 올라간 폭에 그 정도는 빠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 심했죠. 야, 83%, 82%. 일단 비정상이에요. 이렇게 많이 빠지지를 않거든요. 그렇다고 시장이 그렇게 저 정도 빠질 정도로 엄청나게 빠진 것도 아닌데 이게 지금 작년 9월 달서부터 이 정도 빠진 거는 이거는 좀 비정상적이긴 합니다. 매수 가격이 14,800원이면 지금부터 100%가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 그 자리도 많이 빠졌다고 생각해서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이건 뭐 버텨야 돼요. 버텨야 되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다른 나라 시장은 이런 현상이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만 그래요, 우리나라만.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지금 비정상인데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너무 많이 이거 하락일자까지 빠졌네요. 너무 많이 빠진 이 비정상적인 이 흐름은 결국은 돌리긴 할 겁니다.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그건 저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비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는 제가 과거에서 미국장을 보면은 미국장에 맞춰서 우리나라 시장 움직였으니까 판단하기가 너무 쉬웠거든요. 미국장 급등 나오면 우리나라도 똑같이 움직이고 그런 판단하기가 너무 쉬운데 그러니까 미국은 정상적으로 움직여요. 기술적 분석도 잘 먹히고 그래서 미국 주식을 예측을 하고 조정받고 올라가고 하는 건 너무 쉬운데 우리나라 시장은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들도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적당히 빠졌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많이 빠졌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 정도 빠졌으면 빨리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올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하염없이 내리기만 하고 일단 시장이 반등 주고 올라오면 그때 추가 매수를 그때 노리세요. 근데 적당히 올라오면 안 되고요. 지수가 2,700은 최소 올라와야 되고요. 2,800까지는 올라와야 얘도 12,000원 쪽으로 올라오지 2,700 올라갔다 또 떨어지게 되면 이거 뭐 8,000원도 갔다 다시 또 저점도 깰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지수가 강하게 반등을 주는 흐름들이 나와주면 그때는 얘는 일단 물린 가격까지는 올라올 수는 있어요. 지수가 2,800 올라가고 IT 섹터들이 또다시 막 붐이 일으키고 그래도 희망을 저는 걸고 있는 게 삼성전자는 계속 안 좋은 얘기가 쏟아지지만 그렇다고 실적이 망가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앞으로 미래에 파운드리도 불투명해졌고 그러니까 좋을 희망이 지금 안 보이니까 현재까지는 그다음에 HBM도 엔비디아랑 그래서 잘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빨리 뭔가 결과 보고를 빨리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고 근데 반면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너무 좋단 말이에요. 지금 실적도 예상치보다 너무 좋게 나왔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삼성전자는 지고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밟고 올라서는 이걸 악재로 봐야 될지 호재로 봐야 될지 좀 헷갈리지만 저는 호재로 봅니다. 만년 1등은 없거든요. 삼성전자 이번 영업이익이 4조 5천억에서 5조 정도 될 거라 그래. 반도체 부분이 이번에 9조로 떨어졌기 때문에 대부분 50에서 60% 정도 보거든요. 근데 지금 하이닉스가 7조를 넘겼잖아요, 영업이익이. 그러면 이미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올해 4분기가 다 통틀어도 하이닉스가 이길 가능성이 높고요. 내년도 하이닉스가 반도체 부분에서 삼성전자를 잡고 물론 디램 부분만은 삼성전자가 우세하겠지만 반도체 부분이 디램만 있는 게 아니고 파운드리서부터 해서 시스템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HBM 다 통틀었을 때 그랬을 때에서 하이닉스가 그리고 하이닉스를 저는 응원을 하는 게 하이닉스가 좀 더 잘해서 그리고 더 많이 팔려서 이번에 TSMC가 그 반도체 부분 뭐 영업이익이 뭐 11조인가 뭐 그랬다 그러는데 7조 보면 한 2배만 그렇죠? 좀 더 열심히 해서 그런 기사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하이닉스 잘 돼서 뭐 30만 원 가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조금 나중에 올라가더라도 그렇게 해서 IT 섹터가 움직이게 되면 그때서는 뭐 로봇주든 인공지능이든 뭐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좀 희망을 가지면서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 날
10시까지 잘 버티시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벌써 1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저희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요. 인사드리기 전에 오늘의 핵심 내용 3가지 지금 바로 정리해보고 올게요. 네, 오늘의 핵심 3가지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 이 신고가 시장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간밤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우리 시장은 박스권 안에서 테마 장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저희 KBI 메탈, 전력 설비주 다 같이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 모두 당사의 브랜드죠.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